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진행자, 아파트, 남다른 우애, 듀엣 과왕인데요. 먼저 진행자라는 단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16일 방송된 MBC 뉴스투데이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문화연예 플러스 코너에서는 그룹 샤이니 키씨가 진행자로 깜짝 등장했는데요. 자신의 신곡 안무를 추며 오프닝을 장식하는가 하면 다양한 문화 관련 이슈를 전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갑자기 키가 왜 여기서 나와?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을 겁니다. 소비 패턴에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인기 연예인들조차 대파값이 7,000원을 훌쩍 넘기자 삼계탕을 비롯해 보양식 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반려식물이나 식물집사, 식집사 같은 신조어도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딱딱한 경제 뉴스를 쉽게 전달할 수 있어서 저희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뉴스에 출연하신 거를 직접 보고는 좀 어떤 기분이셨나요? 처음에는 듣고 놀랬고 그래도 이게 나쁜 내용은 아니어서 다행이다 싶은 마음도 있었고 제가 출연하는 나 혼자 산다에서는 출연자들이랑 다 같이 이러다 뉴스를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생방송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출연도 하게 됐으니까 직접 오늘은 진행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창경궁에서 부모와 함께 특별한 궁중잔치를 즐길 수 있는 창경궁 야연 행사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2주간 열립니다. 창경궁 야연 체험자는 고위 문무관이나 정경부인이 돼 조선시대 전통 복식을 입고 행사의 주빈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고요. 깊어진 가을밤 통명전에 앉아 따뜻한 차와 궁중병가를 맛보고 가족 사진도 찍어준다고 합니다. 직접 한번 뉴스를 전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저는 최선을 다해 즐겼고 좋은 경험이었는데 각자의 업은 또 따로 있다는 사실을 제가 또 새삼 깨닫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함께 한번 인사드려볼까요? 네, 지금까지 문화연예 플러스였습니다. 키씨는 그간 MBC 경제 뉴스에 자료 화면으로 5번이나 등장해서 뜨거운 반응을 얻어낸 바 있었죠.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뉴스에 나와서 진행까지 했는데요. 키씨의 뉴스 진행에 대한 시청자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준비했는데요. 아침 뉴스의 아이돌 진행이라니 너무 신박하고 눈이 확 튀어요. 뉴스를 이렇게 집중해서 볼 일인가? 키씨도 대단하지만 저 춤을 소화하신 아나운서 분께도 박수를. 두 분 다 최고십니다. 이렇게 가끔 서로의 업을 바꾸어 체험하는 기회가 자주 있길 바랍니다. 네, 키씨의 뜻밖의 등장이 반가웠고 이 같은 새로운 시도가 계속됐으면 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제작진의 센스 있는 기획력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들은 이날 보도 어떻게 보셨어요? 파 재테크로 MBC 뉴스에 등장했던 키씨가 마침내 이 진행자로 뉴스에 서게 되는 그 서사가 참 재미있었고 키씨가 출연한 뉴스가 아침 뉴스이다 보니까 시청자들에게 좀 활기를 전하는 그런 시간대잖아요. 거기에 또 문화연예 플러스 코너다 보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정영한 아나운서와 함께 신곡 가솔린의 안무까지 하는 모습이 아침에 제대로 좀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시청자 사이에서 회자될 수 있는 밈을 만들면서 뉴스에도 트렌드가 있는데 그것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제작진들이 고심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이제 이벤트성으로 키씨가 출연했는데 눈길을 당연히 끌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는 내내 약간 좀 실수하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또 잘할 때는 뿌듯하기도 하고 했는데 역시 백남준 전시와 관련된 소식 전할 때 모니터와 각종 부품이 노후화돼 모니터와 각종 부품이 노후화돼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바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일회성의 이벤트였지만 많은 분들이 또 재밌게 보셨고 또 키씨의 노력과 그런 성과에 좀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진행을 맡고 있는 정영한 아나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침 7시에 이 문화연예 플러스를 진행할 때 아이돌 춤을 따라하기로 참 유명한 아나운서고 소녀시대 멤버 효연이 춤을 열심히 춘 다음에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바로 이 뉴스를 진행하는 이런 모습이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미있고 시청자들이 아침에 어떤 기운을 얻어갈 때도 상당히 플러스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키씨와의 이런 협업도 굉장히 돋보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청자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전해준 기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뉴스투데이의 유연한 변주를 통해 더 흥미로운 문화연예 소식들 전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듀엣 가왕입니다. 정덕현 위원이 준비하셨죠? 지난 18일 방송된 복면가왕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추석 특집으로 시작된 듀엣 가왕전의 결승이 전파를 탔는데요. 치열한 대결 끝에 우리 우정 한 표 차이가 가왕 자리에 오르며 눈길을 모았습니다. 추석 특집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듀엣 대전 3라운드 듀엣 가왕 결정전 두 팀의 대결을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우정 한 표 차이 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질 무렵 바람도 몹시 불던 날 불어오는 바람 어쩌지도 못한 채 난 그저 멍할 뿐이었지.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댈 안고서 그냥 눈물만을 자꾸 눈물이 흘러 이대로 영원히 있을 수만 있다면 오 그대여 그대여서 고마워요. 이에 맞서는 도토리 시스터즈. 또다시 그 길을 만났어. 조금 더 뭔가 눈앞에 닿는 너의 손이 이끌었던 그때 그 자리. 천천히 두 눈을 감고서 너의 모습이 살아보는 듯 돌아가야 만나. 쉬운 길은 없어서 두고 돌아가는 길 그 추억과 피해 이제 도착한 듯해. 이제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듀엣 대전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99명이 선택한 듀엣 가왕은 바로 보시죠. 감미로운 목소리로 호흡을 맞춘 우승팀의 정체는 파페라 가수 박현수 씨와 뮤지컬 배우 백형훈 씨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복면가왕을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예, 댓글 준비했습니다. 듀엣 대전 본방사수했습니다. 듀엣으로 부르니까 더 재미있는 것 같네요. 노래를 각자 잘한다고 무조건 화합이 되는 것도 아닌데 듀엣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두 분 음색도 음역대도 너무 잘 맞으시는 듯 가사에 위로받고 응원받는 기분이에요. 듀엣 대전이 흥미로웠다는 반응과 우승팀의 하모니에 감동했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우승팀 외에도 도토리 시스터즈 신들의 부활팀이 듀엣 가왕 자리에 도전장을 내밀며 화려한 무대를 보여줬는데요.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이제 여기서 그 우승을 했던 우리 우정 한 표 차이 이 팀이 과거에 이제 가왕 자리에 박현수 씨가 올랐는데 이때 첫 라운드에서 백형훈 씨가 한 표 차이로 진 거죠. 그래서 둘 사이가 약간 그런 갈등 관계가 있었는데 이번 미션을 통해서 굉장히 친해졌다. 한 표 차이로 이겨놓고 가왕까지 돼서 형한테 먼저 연락을 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뭔가 놀리는 기분이 들까봐 차마 연락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다시 좀 형이랑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듀엣 대전이 이제 추석에 이어서 이제 3주간 지금 진행이 됐는데 두 사람이 함께 부르는 어떤 훈훈한 분위기,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명절에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향후 명절에도 듀엣 대전이 또 돌아온다고 해도 굉장히 좀 좋은 시도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로 가왕에 올랐던 박현수 씨가 듀엣으로 팀을 이뤄서 또 나온 게 좀 흥미로웠거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출연자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듀엣으로 하면 이렇게 나왔던 사람 또 나올 수도 있고 새로운 조합을 무궁무진하게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듀엣 특집 할 때가 더 좋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2라운드에 출전했던 신들의 부활, 김도균 씨랑 김경록 씨 두 사람의 조합은 단 한 번도 상상도 안 해봤던 그런 조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흥겨움을 더했고 기타가 없으니까 손동작이 많이 어색하더라. 김도균 씨를 추측하는 판정단의 활약이 굉장히 또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회차였습니다. 복면가왕이 장기화되면서 이 복면이라는 컨셉의 신선함은 좀 차츰 사라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출연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덜해질 때쯤에 이렇게 새로운 포맷으로 반전을 꾀해서 저도 재밌게 봤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팀은 도토리 시스터즈인데 그 연예인 판정단 유영석 씨의 말처럼 서로의 개성을 잘 살려서 이제 적재적소의 분배를 잘 했다고 했는데 그 말인즉슨 듀엣의 그 묘미를 잘 살렸다라는 점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도토리 시스터즈가 가장 인상적이었고 과거의 경쟁자였던 코타 씨와 히키 씨가 이번에는 같이 화음을 만들어냈는데 서로 경쟁했을 때 발전하는 부분도 있지만 함께하면서 발전을 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게 이 듀엣이라는 게 포맷을 넘어서 좀 의미를 가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명이 팀을 이룬 만큼 두 배로 풍성해진 대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명절엔 또 어떤 이벤트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아파트입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죠? 네, 지난 15일 방송된 실화탐사대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신축 아파트 곳곳에서 인분이 발견된다는 이슈를 다뤘는데요.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의 증언을 담아내는가 하면 직접 건설 현장에서 인분이 담긴 봉지를 찾아내는 등 충격적인 소문의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우리는 새 아파트에서 인분이 나왔다는 입주민을 만났습니다. 입주 전 사전 점검을 하던 날. 이게 우리 집이구나. 우리 단지구나. 진짜 우리도 우리 집이 생겼구나. 엄청 막. 그런데 이제 화장실 쪽에서 올라오는 심한 악취. 새 변기엔 인분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이 변기가 이제 물이 안 찬 상태에서 그냥 돼 있는데 거기다가 볼일을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똥을 본 거거든. 옆에 똥이었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환풍구 이제 그쪽을 뜯었는데 거기 이제 검은 봉다리가 하나 나왔대요. 한 신축 아파트의 방 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악취가 계속됐는데요. 방 천장을 뜯어봤더니 인분이 가득 담긴 봉지들이 나왔습니다. 대체 왜 이런 곳에서 인분이 발견되는 걸까요? 우리는 인분이 발견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제 일을 하다가 급한데 내려가기 귀찮고 지금 당장 배는 아프고 휘스트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언제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다 건물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 내부를 살펴보기 위해 제작진이 잠입 취재를 시도했습니다. 지금 제작진이 인분 찾아다니고 있는 거죠? 직접 간 것 같아요. 이때 검은 봉지가 눈에 띕니다. 검은 봉지가 속옷이요? 일을 하면서 인분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0집 중 무려 6집에서 발견된 인분. 신축 아파트에서 인분이 잇따라 발견되자 건설노조 측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들께 그리고 아파트 주민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런 이유가 왜 발생이 됐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인분 사태가 오로지 건설 근로자들의 문제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건설 현장에도 있습니다. 화장실이 제대로 없나 봐요, 그러면. 뭐 아프게 했는데 거기 올 때가 나와요? 정문 앞에 있어. 화장실 진짜 멀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 한참을 더 가서야 화장실이 있는 컨테이너가 보입니다. 화장실을 찾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20분. 공사장의 모든 건설 근로자들이 사용한다는 화장실로 들어가 봤습니다. 더러워라는 글씨가 적혀 있어요. 또 있어, 변. 오래전부터 변기가 막혀 있었나 봅니다. 화장실 개수만 화장실 뭐 많이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한 2, 3층에 하나씩이라도 설치를 해준다면 그런 인분에 대한 그런 해결이 저는 분명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화장실 있으면 화장실에서 싸지 누가 바깥에서 그냥 그렇게 싸고 싶겠어요.
괴담으로 떠돌던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의 인분방 논란을 집중 조명한 방송이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에 할 말이 없다. 화장실이 멀다고 거기에 볼일을 보는 게 맞는 건가? 건설사도 문제 개선을 해야 하지만 일부 노동자들의 인식도 문제네요. 그저 노동자만을 탓할 순 없을 듯. 모두를 위해 환경 개선이 시급해 보임. 건설 관리자들과 노동자들의 인식 개선 및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이날 방송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입주 청소 때 거기 인분 발견한 입주민 인터뷰 내용이 아마 시청자들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어떻게 집에 사람 인분이 있다고는 누가 상상을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고 실화탐사대 제작진이 이제 잠입 취재하잖아요. 일용직으로 위장에 들어가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발견되는 그 모습 보면서 약간 참혹한 그런 심정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이런 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좀 대책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걸 하나의 해프닝을 좀 보도한 것에 그치지 않고 후속 보도라든지 아니면 좀 더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의 문제라고 명확하게 짚어준 점은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제작진이 직접 잠입 취재를 했는데 이 잠입 취재의 의미는 이 노동자들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줬다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근본적으로 근로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인분 괴담 사건이 계속되면서 입주민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을 텐데 현장의 책임 주체인 건설사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개선 의지는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취재가 없었던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잠입 취재라고 하는 실화탐사대만의 어떤 특유의 기동력을 발휘해서 그것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파악해 준 건 굉장히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방송 전체의 분량을 놓고 볼 때 인분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하는 자극적인 장면을 보도하는 데는 상당 부분 시간을 쏟았는데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제 박지훈 변호사의 멘트를 통해서만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간 게 이제 5층에 하나 정도는 설치하도록 바꾼다고 하니까 이게 바꿔야지만이 조금 이런 근로 환경이 좀 개선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실화탐사대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웠다. 그런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심층 취재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파고든 점은 좋았지만 자극적인 장면의 비중이 높았던 점은 아쉬웠다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 남다른 우애입니다. 이건 무엇과 관련된 단어인가요? 네, 지난 13일 방송된 호정메이트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배우 정은표 씨의 아들 정지용, 정지환 형제의 일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9살 터울의 두 사람은 함께 손을 잡고 캠퍼스 투어에 나서는 등 남다른 우애를 보여주며 안방의 훈훈함을 전했습니다. 호정메이트 사상 가장 최연소 동생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11살 지원, 또 우리 지훈군의 일상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야, 형아. 원아. 아, 지원이다. 네, 저희 막내. 붕어빵이야, 너무. 지웅이가 기저귀도 다 갈아주고. 어머나, 어머나.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원입니다. 이번에 형아 집 처음 와보나? 응. 이건 뭐야? 게임 얼마나 많이 해? 3시간? 형은 혼자 살기 때문에 마음껏 게임할 수 있어. 부럽다. 나도 자취해야지. 프로미스나인. 아주 좋아. 프로미스나인. 나도 앨범 많이 사고 싶다. 너도 20살 되고 대학생 되면은 이런 거 형처럼 마음껏 살 수 있어. 형이 대학생 돼서 프로미스나인 포토카드도 많고 서울대보다 프로미스나인. 게임기도 많고 부러웠어요. 근데 형제가 옷을 색깔로 맞춰 입고 손을 잡고 지금 걸어간다는 거. 형아, 서울대인데 샤야? 국립 서울대거든? 응. 기억, 국립, 서울, 저기 디귿, 대학교. 아, 그런 뜻이야? 나는 그냥 서운 줄 알았어. 형이 대학생 돼서 너무 멋있어요. 이게 대학의 낭만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낭만이 뭐야? 캠퍼스의 낭만? 자아연이거든, 자아연. 연못들이 다 있죠. 하늘도 좀 탁 트여 있고. 자아연이구나. 앉아서 사색하기 되게 좋은 장소예요. 사색하면서
캠퍼스의 낭만을 한번 너도 좀 느껴봐라. 귀여워, 너무 귀여워. 좋지?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요? 배고프다는 생각? 지나가는 사람들도 구경하고. 낭만이지. 너무 귀여워. 나 그 얘기 방금 했는데. 뭐야? 어디 갔다 오냐? 아니 학관 가는 중이야. 안녕. 형아 친구들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 어떻게 공부하면 서울대 올 수 있어?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지웅이도 그래, 그렇고. 이거 새겨 들어라. 나는 엄마가 어릴 때 책을 많이 읽혀갖고 난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늘 모든 게 그거에서 나왔다 생각하거든. 책 읽은 거에서. 그럼 형아 너는 형이 5명이면 좋겠어? 아니면 형이 네 동생이면 좋겠어? 어때? 정지용 5명 돼. 형 나한테 잘해주니까. 감동이다. 너무 사이죠. 옷까지 맞춰 입은 형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이 가족은 너무 화목해 보여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음. 대학생이 막둥이 동생 데리고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학교 소개를 시켜준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다정함이다. 형이 사랑으로 키워서 그런가 동생도 너무나 사랑둥이, 부모님이 너무 잘 키우신 듯. 이 애틋한 두 형제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번 방송은 호정메이트 사상 최연소 형제의 등장으로 시작부터 이목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막내하고의 케미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호정메이트가 주로 보여줬던 관계는 티격태격하는 형제자매 관계 얘기거든요. 근데 그 재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만나자마자 서로 껴안고 뽀뽀하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남자들 형제들 사이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어떤 광경인데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는 사람들한테는 충격적이면서 훈훈하게 다가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서울대에서 같이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제 형이 친구들하고 자유의지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지루해하던 막내가 이 탕수육 찍먹 부먹 가지고 토론 배틀을 벌일 때는 부먹이랑 찍먹이랑 같이 먹을 거면 깔먹으래요. 아니야 그러면 그게 어찌 부먹이야. 튀김옷이 눅눅해지잖아. 아니 근데 위에 있는 건 괜찮잖아. 어차피 둘 다 먹어야 돼. 그럼 그게 장시간 동안 이렇게 방치될 거 아니야? 어차피 나도 먹어야 돼. 근데 그 아래 눅눅해진 게 있잖아. 그건 다른 사람 먹으면 그건 다른 사람 먹으면 그렇지. 굉장히 보기가 재밌었어요. 그 자체가. 호정메이트가 형제자매에 대한 다양한 어떤 관점들을 보여주지만 어떤 것이든 좀 진심이 담긴 어떤 관계를 보여줄 때 힘을 발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회차였습니다. 저 역시도 방송 내내 그냥 흐뭇하기만 했던 드문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많으냐는 형제가 우애가 좋다라는 게 그 진행자 김정은 씨의 말처럼 아니 저게 말이 되냐고 할 정도로 놀라웠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계속 물음표를 띄우면서 보다가 아버지 정은표 씨의 말에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느낀 게 자녀들로부터 빨판상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좋으신 부부잖아요. 아 그렇게 부부끼리 서로 애정 표현을 하는 걸 보고 아이들이 자랐으니까 형제들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부모의 행복이 아니라 아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정은표 씨가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호정메이트를 보는 많은 가족들에게 좋은 가르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훈 군이나 또 지원 군이나 전부 독특한 캐릭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훈 군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동시에 래퍼의 꿈을 꾸는 유일하게 뭔가 들어차지 못한 걸 찾아서 발걸음을 옮기는 소년. 자기만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캐릭터성을 보여주고 지원 군도 춤을 잘 추잖아요. 이 형제가 나중에 래퍼와 댄서로 조화를 이룬다면 그것 또한 어떤 이슈가 되겠구나 굉장히 기대를 하게 만들었고요. 방송에서 뭔가 자극적인 것만을 좀 다루고 이걸로 시청률을 끌어올려야지 하는 마음도 없진 않은데 이렇게 좀 훈훈하고 좀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고 동시에 이러한 어떤 분위기로 사회를 좀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회차가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호정메이트를 통해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형제자매의 모습들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